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는 오늘 하루에만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한때 시간당 5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남 지역에서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고 각종 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부 지역에 머물면서 밤사이 강한 비가 더 올 전망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선 승용차. 차량은 두 동강이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고 주변엔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5분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장성 북강산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전남 장성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담양엔 시간당 5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곳곳이 물에 잠겼고 마을 하천이 넘칠 것을 우려해 급히 물길을 내는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광주는 맨홀 뚜껑이 들리거나 도로에 물고임 등 5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담양과 곡성 등 전남 6개 시군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져 한때 담양, 곡성, 장성 14개 마을 79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부등산과 지리산 등 지역 국립공원 탐방로와 하천 산책로 모두 통제됐고 목포와 완도 등 4개 항로의 운항도 멈춰섰습니다. 이번 비는 밤사이 시간당 30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다 내일 새벽부터 그칠 전망입니다. 정체 전선상에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전남 북부 일부 지역에 내려진 산사태 위기경보는 더 유지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양 생활임금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지역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비판이 지역 시민사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1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출 예산안과 함께 13건의 일반 조례안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1년여 넘게 의회에 계류해왔던 생활임금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습니다.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진보당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양시 출자 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상건위는 생활임금 조례안의 부결 사유로 민간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시 근로자들의 형평성 등을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위탁 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나 정규직과의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백 의원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상건위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 의견만 전적으로 수용하고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정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시장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부결이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역 내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 내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는 데다 지역 노동단체들까지 가세해 생활임금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30여 개 자치단체들이 공공복리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점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급격히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회는 다음 달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안건을 재상정해 다뤄볼 여지가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사회는 광양시 의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의회 스스로의 그
무게와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시민을 중심에 두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아지거든요. 1년여 기간 동안 공전해오다 의회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광양시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이제 의회 내의 찬반 분위기를 넘어 지역사회 내 첨예한 논쟁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으로 혼란을 겪었던 광장을 예술로 풀어낸 전시가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작가들은 민주주의와 연대의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관객과 소통을 시도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원 가까이 사람이 다가서자 탁소리와 함께 조명이 꺼집니다. 어둠 속 불편한 진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가? 질문이 주어집니다. 장흥에서 나고 자란 작가는 우리 지역의 아픈 상처인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주목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한 땅과 바다 곳곳을 직접 답사하고 작품으로 풀어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이처럼 아픈 역사를 배우고 기억한 젊은 세대의 힘덕이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과 신문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파면까지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운 이들의 모습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지난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이렇게 벌어진 방관자가 아닌 정말 앞서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좋은 작품들이라고 봅니다. 얼어붙은 광장에서 빛난 응원봉 문화는 가상 아이돌 민주, 주희의 생일을 축하하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 국제전,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는 전남 출신 4명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폴란드, 튀르키예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연대를 표현하고 예술이 광장을 점유하는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참여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치물들을 두루두루 그 의미와 함께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예술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추가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참사 수사 대상 피의자는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까지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참사 유족들은 오늘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사건조사위원회 독립과 조사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원 걷기 행사가 어제 담양군 메타세카이어 가로수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질공원의 재인증을 앞두고 지역 간 협력을 다지고 담양 지질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담양군은 오는 7월 예정된 유네스코 현장 실사에 대비해 세계적 지질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순직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할 이병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에 이금규 변호사 등 4명이 임명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임관한 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 대리인을 맡은 인물입니다. 최근 전남대학교는 이금규 변호사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주권 회복에 기여했다며 자랑스러운 전남대 인상 등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했던 광주시 선수단을 응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광주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대표 선수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갈라쇼에서는
안세영, 안산 등 광주 지역 출신 유명 스포츠 스타의 응원 메시지와 선수, 지도자, 학부모가 서로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시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 선수단은 지난달 경남에서 열린 제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9개 등 모두 7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